윈블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팬데믹으로 취소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된 윈블던, 그만큼 기대의 두 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윈블던 남자 단식 대진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조코비치, 넥젠, 그리고 페더러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번 대회 우승 전망을 해보겠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의 예측까지 섞어서 저만의 우승 후보 예측 들어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윈블던 테마는 역시 첫째도 조코비치, 둘째도 조코비치입니다. 조코비치가 과연 호주, 프랑스에 이어서 윈블던까지 석권하면서 캘린더 그랜드슬램 달성을 할 가능성을 정말 높일 수 있느냐, 그걸 텐데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메이저 통산 20회 우승 도전인데 페더러, 나달과 드디어 메이저 대회 우승 횟수에서 동률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진표도 조코비치에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조코비치 섹션 살펴보죠. 1회전에서 잭 드레이퍼라는 영국 유망주를 만납니다. 왼손잡이고 190cm의 장신이고 아직 몸이 덜 풀린 조코비치에게 충분히 1라운드에서는 위협적인 테니스를 구사할 걸로 전망이 되지만 그래도 조코비치는 조코비치죠. 이 섹션에서 조코비치를 위협할 만한 선수 거의 없습니다. 대진우는 조코비치가 이 톱시더들 가운데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이 조코비치 섹션의 테마가 잔디가 아닌 클레이 고수들의 총집합이기 때문인데요. 디에고 슈와르츠만, 크리스찬 가린, 또 가엘 몽피스까지 잔디 코트에서 이렇다 할 힘을 못 쓰는 선수들입니다. 자, 조코비치 팬들이 조금 긴장해야 하는 순간은 8강부터일 것 같은데요. 안드레이 루블레프가 예상되는데 바로 직전 할레 오픈에서 준우승을 했고, 저는 루블레프의 서브 플러스 원 포핸드 기술이 조코비치를 상대로 윈블던에서만큼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코비치가 윈블던에서 5차례 우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잔디에서도 능수능란한 무브먼트, 또 디펜스 능력인데요. 루블레프의 이 포핸드는 잔디 코트에서만큼은 조코비치의 디펜스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래쪽 섹션으로 가보면 치치파스가 있습니다. 조코비치와 4강 프로젝트 맞대결인데 치치파스는 말 그대로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오픈 결승에서 뼈아픈 조코비치에게 역전패를 당한 뒤 외부 활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잔디코트 웜업 대회 출전조차 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때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1라운드 티아포라는 만만치 않은 적수에게 무너질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치치파스가 부진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력한 4강 후보로 저는 샤포발로프를 꼽고 싶습니다. 샤포발로프는 아시다시피 클레이 시즌에서 굉장히 좋았지만 부상으로 롤랑가로스에 불참했죠. 그만큼 잔디 코트에 대한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런던 퀸스 오픈에서 비록 같은 왼손잡이 카메론 노리에게 졌지만 그랜드슬램에서는 준비를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섹션에서 또 라일리 오펠카 역시 다크호스로 충분히 주목해야 될 선수인데요. 존 이스너급 강서부에 그보다 조금 더 빠른 푸더크, 강력한 포핸드 한 방이 있어서 이변의 4강을 어쩌면 일으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바티스타 아굿, 2019년 윈블던 4강 진출자인데 컨디션이 요즘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조코비치와 4강에서 만날 후보 선수 치치파스, 샤포발로프, 오펠카인데 저는 누구에게 걸겠느냐? 그래도 치치파스에게 걸고 싶습니다. 치치파스의 서브와 포핸드 그리고 네트 플레이는 넥젠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18년, 그러니까 치치파스가 처음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당시의 윈블던에서 16강에 진출했을 만큼 윈블던에 약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치치파스가 4강에 오른다면 조코비치도 결승전 때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접전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인데요. 알렉산더 즈베레프와 마테오 베레티니가 아주 치열한 8강전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션입니다. 즈베레프 쪽에 저는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베레티니가 퀸스 오픈 우승을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톱10 선수들을 꺾고 우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즈베레프가 이번 윈블던에서는 이를 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220km의 빅서브, 준수한 리턴, 빠른 발, 그리고 탄탄한 백핸드에 이어서 요즘에는 포핸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즈베레프가 윈블던에서 좀 시원치 않았던 이유가 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클레이 시즌부터 잔디 시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이렇게 멘탈,
멘탈을 잘 부여잡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베이스라인 뒤에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지베레프는 메이저 징크스가 전혀 없고 출전하는 대회마다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성까지 추가가 된다면 윈블던에서 굉장히 맞기 어려운 선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진운도 첫 판에서 예선 통과자를 만나는 등 첫 주에서 예열을 잘할 수가 있고 다만 16강 즈음에 키리오스 혹은 우고 움베르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시험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섹션 1라운드 최고 빅매치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키리오스 대 움베르입니다. 호주 오픈에서도 이 두 선수 5세트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었는데 이번 윈블던 1라운드 최고 빅매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인데요. 바로 로저 페더러가 있는 곳입니다. 할레 오픈 16강에서 우제 알리아심에게 일격을 당했죠. 사실 한번 패한 결과보다는 내용과 과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윈블던을 맞는 건 페더러 인생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그래도 페더러를 윈블던 잔디 5세트에서 꺾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도 그렇고요. 1회전 만나리노가 왼손잡이 까다로운 적수긴 하지만 페더러를 제압할 파워가 부족하죠. 2라운드는 무난할 것 같고 3라운드 카메론 노리가 올라올 것 같은데 페더러의 윈블던 경기력을 체크해 볼 만한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16강에서 이기고 이제 8강까지 오른다면 메드베데프 혹은 마린 칠리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페더러가 8강까지 오르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8강에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실력과 자신감이 붙는다면 페더러가 두 선수 모두에게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과도한 기대는 갖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드베데프가 마요르카 잔디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윈블던에 들어오는 점도 이번 대회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하드코트에서만 잘한다는 편견을 점점 깨고 있는 메드베데프죠. 프랑스 오픈 8강 갔고요. 그런데 메드베데프는 프랑스 오픈도 그렇고 이번에도 대진운이 참 없습니다. 1라운드에서 얀 레노드 스트루프를 만났는데 잔디에서는 뭐 1라운드 치고는 악몽 같은 선수죠. 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마린 칠리치 한물 같지만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또 슈투트가르트 대회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윈블던 다크호스로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초반 승부를 거치고 8강에서 만약 잔디 황제 페더러를 만난다면 글쎄요. 저는 메드베데프가 페더러를 꺾을 수 있다고 예측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페더러가 최근 넥젠 선수들의 파워에 밀리고 자신감이 많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메드베데프의 그랜드슬램 큰 대회 경험, 그리고 200km가 넘는 강서브, 리턴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룬다고 봤을 때 지금 현 상태의 페더러가 메드베데프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니 4강 대진은 조코비치 대 치치파스, 즈베레프 대 메드베데프인데요. 1주차 뚜껑은 물론 열어봐야 됩니다. 잔디는 프랑스 오픈이나 호주 오픈보다 더 이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강서버들이 어느 날 잘 풀리면 톱시드 선수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조금 딸린다고 하더라도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선수들이 포인트 관리를 잔디 코트에서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수 위의 기량의 선수들을 상대로 곧잘 타이브레이크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는 편입니다. 잔디 코트에서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만큼은 윈블던에서 넥젠의 선두주자들이 광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는 그래도 그 선수들의 잔디코트 경험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메이저 대회 준비 노하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초반 광탈이 있을 수 있었지만 최근 2년을 보시면은 치치파스, 메드베데프, 즈베레프, 치즈메라고 하는 이런 선수들 웬만하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작년 윈블던에서 넥젠 선수들이 뭔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취소됐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자, 이번 대회 나달과 도미닉 팀이 부상으로 빠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가 메이저 우승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대회고 또 페더러 역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나이 40이 다 돼서 윈블던 결승에 올라서 조코비치를 물리치고 21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뭐 또 고트 논쟁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충분하죠. 이제는 그럼 우승 후보 예측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테니스닷컴이라는 테니스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스티브 티그노 칼럼니스트가 페더러가 결승에서 조코비치를 꺾고 우승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글쎄요, 저는
희망사항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무시하지 못할 거는 테니스닷컴 전문가 6명 가운데 4명이 조코비치, 2명이 페더러를 택했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2016년에 페더러가 처음으로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였는데 그때조차도 페더러는 윈블던에서는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리드업 이번트에서도 전혀 힘을 못 쓰던 페더러였는데 그래도 4강까지 올라가서 라오니치와 풀세트 접전까지 벌였을 정도로 윈블던에서는 정말 특별한 힘을 발휘하는 게 페더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코비치 다음으로 페더러를 은근히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 이유기도 할 텐데요. 자,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만큼은 페더러가 2016년보다 지금 테니스가 조금 더 경쟁력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은 2016년보다 더 출전 선수들의 뎁스가 깊어졌다. 그러니까 페더러를 이길 만한 선수들, 그랜드슬램 우승 후보들이 그때보다 층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페더러가 4강이나 결승 진출하기란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예측인데요. 싱겁지만 저 조코비치로 하겠습니다. 조코비치는 아마 2016년 자신의 최고 전성기 때 이후로 출전한 메이저 대회에서 이 정도로 우승 후보 대접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달이 아웃됐고 페더러는 나이가 들었고 넥젠 선수들은 아직 잔디 코트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조코비치가 출전하는 모든 대회 가운데 이 윈블던 우승 확률을 가장 높은 배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때도 이와 비슷한 흐름은 있었어요. 그때도 호주, 프랑스에 이어서 윈블던 우승, 그리고 캘린더 그랜드슬램 유력 후보라고 했는데 32강에서 샘 캐리에게 지면서 상승세는 꺾였죠. 이게 윈블던의 묘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조코비치가 더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올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 복식대회 출전을 했는데 서브와 네트 플레이를 가다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1주차를 먼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조코비치의 상승세와 대진운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들의 수준을 봤을 때 조코비치가 우승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자,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윈블던, 앞으로 2주 동안 재미있는 소식 갖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